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내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소송을 염두에 두시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 홀로 소송으로 혼자서 진행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을 잘 유념하셨다가 필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 영상에서 찾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시는 겁니다. 전자소송에만 가입하셔도 실질적으로 종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자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내용도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매우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종합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3,100만 원으로 속가를 정하셔가지고 일단 소송을 하시고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청구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결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이 사건은 무조건 변론을 해야겠구나 싶으면 변론 기일을 잡으실 것이고 변론 기일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다 싶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잡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장과 답변서 제출까지는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소장만 내고 답변서만 내지는 않죠. 원고는 갑호증으로 증거를 내고 피고는 의로증으로 증거를 낼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각각의 증거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신체 감정 절차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인 의사에게 전문의입니다. 이 전문의를 감정으로 지정하고 이 감정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찾아가서 몸 상태를 보여주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장애가 남았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는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원고라면 원고의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았고 앞으로 치료비가 이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회신을 주게 되고 이 회신을 받아보고 나서 원고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3,1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이제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까 내가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면 되겠다라고 계산이 되었다면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그리고 청구 원인 자체도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회신이 온 신체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과실 싸움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몇 %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참고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고의 유형별로 과실 비율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자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던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소송은 여전히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소송 제기 의사 자체를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사망하신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전원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가족들이 소송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에 망인에게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가족으로서 망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순 상속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하시기 전에
망인께서 빚이 많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보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빚이 많은데 내가 소송을 해봤자 결국은 그 받는 돈 자체는 망인의 채권자에게 전액 다 돌아갈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무익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절차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즉 당사자 소송으로 혼자 진행하시다가 도저히 나는 혼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